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세 번째 시간, 코로나를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을 안 만나면 되죠. 첫 번째, 비대면. 저도 지금 이 동영상 촬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다 밖에 있으시거든요. 밖에 있으신데 저 혼자만 요 방에 있거든요. 하도 비대면 해가지고 안 만나면 돼요. 안 만나면. 근데 안 만나고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뜨는 게 배달, 홈쇼핑, 재택근무 뭐 이런 거 뜨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비대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인간이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나긴 만나는데 거리를 두자. 거리두기. 거리두기는 2m라고 그러죠. 왜? 2m라는 게 침방울이 날아가는 거. 침방울이 한 2m 정도 날아간다 봤을 때 2m 재기가 어려우니까 두 팔 요 정도 거리는 떨어지자.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몸속에 우리 몸하고 접촉하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특히 점막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점막은 어디 있어요? 얼굴 쪽에 많잖아요. 눈, 코, 입. 마스크 자르기. 마스크도 요새 답답하니까 특히 여름철에 턱 마스크라고 그래가지고 턱에 걸치고 코는 내미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죠. 마스크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자신을 보호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남한테 옮길 수도 있고. 절대 턱 마스크 하지 마시고 코 마스크 꼭 해두세요. 그 다음에는 손 씻기는 손을 통해서 직접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만지니까,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손 씻기 잘하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독한 애가 아니에요. 바깥에서는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다 죽고요. 비누를 이렇게 문지르면 바이러스가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산산조각. 그 대신에 잘 문지르셔야지. 그래서 손 씻기를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 꼭 비누로. 물에는 얘가 잘 안 없어져요. 비누면은 완전히 그냥 사멸돼 버리거든요. 분해, 산산조각. 비누칠 하시는데 20에서 30초? 30초 정도? 근데 이거 세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아이들 동요 있잖아요. 곰새마리 동요 1절만 외우면서 손 씻기 하자. 그래서 저 요새 곰새마리 하루에 몇 번씩 불러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잘한다. 뭐 이거 하면 대략 한 2, 30초 나온다니까. 2, 30초 꼭 하시고. 네, 요거죠 뭐. 이것은 뭐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 비대면, 거리두기, 마스크, 손 씻기. 이렇게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죠. 네?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가 이제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느냐, 일상생활을 가족들과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딱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온다고 다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도 스스로 없애시는 분들 있거든요. 조금 들어왔을 때는 면역 기능으로 충분히 퇴치가 가능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 기능이 강해야 된다는 거지. 이 전 시간에 말씀드린 이 푸른색 시스템, 이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왔을 때 즉각 반응하는 선천 면역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번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요. 초기에 그냥 없애줘 버리니까. 그래서 이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면역력 증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도. 그럴 경우에라도 면역력이 세신 분, 한마디로 건강이죠. 건강하신 분들은 바이러스를 스스로 퇴치 가능하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어떻게 증진시켜야 되는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 면역력 증진이라는 거는 건강 증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말씀드리기가 불가능하죠. 이건 뭐 전 세계인들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한두 마디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급성으로 면역세포들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과로와 스트레스예요. 너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면역세포들이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팍 올라갔다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가 지속되거나 그러면 이게 면역세포들이 기능을 또 못하게 돼요. 그때 코로나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걸리는 거죠.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이 많이 생겼어요.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열심히 막 했어요. 그 다음날 어때요? 다 하고 나서 허탈해지면서 탁 번아웃 되잖아요. 그때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막 해내고 할 때는 몸이 전반적으로 항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 기능도 일시적으로 항진이 되는데 어떤 스트레스가 다 지나가고 나서 긴장이 완전히 이완됐을 때 그때는 이 면역 기능이 일시적으로 툭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쉴 때 긴장이 팍 풀어졌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생활을 쉽지는 않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하셔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좀 피하시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우리 몸속을 어떤 기전으로 우리 몸의 그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이게 머리예요. 우리 머리고 옆에서 이렇게 자른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본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우리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기전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라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몸에는 이제 머리에 보면 시상하부라고 있어요. 시상하부가 있고 그 아래 뇌하수체라는 머리예요. 뇌하수체 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상하부도 있고 뇌하수체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여기 딱 어떤 과로를 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뇌하수체에서 시상하부로 CRH라는 물질이 나가요. 이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CRH라는 호르몬이 쫙 나가요.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에서는 뭐가 나가느냐? 또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뇌하수체에서 ACTH라는 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ACTH라는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 ACTH를 쫙 쏴요. 그럼 부신해서 이건 좀 가끔 들어보실 경우가 있을 텐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가 쫙 나오죠. 코르티솔은 그럼 무슨 작용을 하느냐? 혈압을 올려요. 혈압을 올리고 또 혈량, 피의 양을 쫙 높여줘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피가 많이 피해가거든요. 그러려면 혈압도 높아져야 되고 혈관이 확장돼서 피의 양, 혈양도 많아져야지 우리가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면역세포들도 많이 가서 스트레스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호흡도 올려요. 호흡을 많이 한다는 건 산소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산소가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호흡도 높아져서 산소를 많이 섭취하죠. 그리고 콜티졸은 통증을 떨어뜨려요.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렇지만 열심히 일을 하거나 할 때 아픈 것도 안 아프게 느껴지는, 이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우리의 기전이에요. 그래야지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넘기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데 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장시간 또 극심한 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했을 경우에는 이 기전이 안 나타나요. 아예 그냥 페일리어. 장기간 됐을 때는 부신, 이 스트레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부신인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걸 받으면 부신이 제 기능을 안 해요. 나 이제, 그러니까 배째라죠, 배째라. 나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에 반응을 못 하겠어. 코티솔이 오히려 떨어져. 코티솔이 떨어져 버려요. 코티솔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오랜 시간 지속되면은 혈압도 떨어지고 혈량도 떨어지고 산소 섭취도 떨어지고 통증은 올라가지. 여기저기 아픈 데 생기고. 이게 면역 기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면역세포 중에 중요한 대식세포, 중성백혈구, 비만세포, 내처럴 킬러셀 세포들은 혈액을 통해서 이 세포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피의 양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지. 안 돼요. 그리고 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산소 공급이에요. 근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산소 공급도 떨어지고,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로와 스트레스는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좀 될 수 있으면 피할 수는 없겠지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방법 피하는 거 외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거는 좀 남기는 생활, 스트레스와 과로를 될 수 있으면 관리를 하고 좀 줄이도록 노력하는 나름의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3강 코로나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